700만 년 전 지구의 시계는 신생대 마이오세의 끝자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오늘날의 황량한 사막이 아닌 생명력이 거칠게 넘실거리던 중앙 아프리카의 차드 분지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호수 주변으로 울창한 열대 우림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곳은 수많은 생명체의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녹색의 제국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륙의 판이 이동하고 해류의 흐름이 바뀌면서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더 이상 내륙 깊숙이 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옥했던 땅은 조금씩 메말라갔고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던 고목들은 수분을 잃은 채 회색빛으로 변해가며 서서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숲의 밀도가 낮아지고 나무들이 사라지자 뜨거운 태양열이 그늘막 없이 축축한 늪지 바닥을 직접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표면에서 피어오른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차가운 새벽 공기와 만나 전례 없는 기상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안개 장막이었습니다. 이 짙은 안개는 숲의 하부를 완전히 집어삼켰고 시야를 불과 몇 미터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나무 위에서 생활하던 영장류들에게 바닥에 깔린 이 하얀 심연은 미지의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안개 속에서는 세상의 모든 윤곽이 지워졌고 오직 소리와 냄새만이 그곳에 무언가가 존재함을 알리는 유일하고도 불안한 신호였습니다. 나무 꼭대기 가늘게 떨리는 가지 위에 우리의 먼 조상인 사헬란트로푸스 차덴시스의 무리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온몸은 거친 털로 뒤덮여 있었고 툭 튀어나온 턱과 긴 팔을 가진 이 존재들은 오랫동안 숲이 제공하는 높은 곳의 안전한 피난처에 의존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숲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은 점점 더 넓게 벌어졌습니다. 예전처럼 가지에서 가지로 가볍게 뛰어넘는 것은 이제 목숨을 건 도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깊은 눈동자에는 굶주림과 두려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고 본능은 안전한 나무 위를 고집했지만 배고픔은 위험한 바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계절의 순환이 깨지고 건기가 길어지면서 숲이 제공하던 풍요로운 과일 잔치는 끝이 났습니다. 부드러운 무화과 나무들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았고 딱딱한 껍질을 가진 씨앗이나 질긴 뿌리 혹은 말라비틀어진 잎사귀만이 남았습니다. 나무 위에서 구할 수 있는 식량은 이제 바닥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어미들은 젖이 말라가는 새끼를 품에 안고 멍하니 안개에 덮인 아래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무 위는 여전히 포식자로부터 안전했지만 그것은 동시에 천천히 다가오는 아사의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저 불투명한 장막을 뚫고 내려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리고 고통스럽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안개 낀 늪지대 바닥은 죽음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야가 완벽하게 차단된 그곳에는 고대 악어들과 거대한 뱀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며 사냥감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고인 웅덩이마다 썩은 식물과 동물의 사체가 뒤엉켜 역한 악취를 풍겼습니다. 이곳의 포식자들은 시각보다 청각과 후각이 고도로 발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개라는 천연의 위장막을 이용해 먹잇감이 바로 코앞에 올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매복의 명수들이었습니다. 나무 위에서 내려오는 모든 생명체는 바닥에 발을 닿는 순간 보이지 않는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무리의 우두머리는 굵은 나뭇가지 위에 앉아 긴장된 근육을 실룩였습니다. 그의 역할은 무리를 먹여 살리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의 경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무리에게 경계 신호를 보냈고 수십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아래를 향했습니다.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일렁이며 나무 기둥을 타고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천에 의지해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집단의 유대감만이 이 거대한 자연의 위협 앞에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이자 무기였습니다. 바람이 멈춘 무거운 정적 속에서 기괴한 소리들이 안개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무언가 젖은 진흙을 밟는 질척이는 소리, 날카로운 갈대 잎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의 거칠고 낮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의 근원지는 어디인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도저히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안개는 소리의 방향을 교묘하게 왜곡시켰고 보이지 않는 공포를 증폭시켰습니다. 어린 개체 하나가 호기심에 목을 길게 빼고 아래를 보려 하자 어미가 급히 나 낚아채 품속으로 숨겼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체에게 가장 원초적인 공포를 자극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이것은 700만 년이라는 아득하고 긴 시간의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 인류 역사의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화려한 문명도 정교한 도구도 불조차 없던 시절 우리의 조상은 그저 자연 먹이사슬의 중간 단계에 위치한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거대한 매머드나 강력한 턱을 가진 검치회에 비하면 그들의 신체 능력은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끈질긴 생명력과 변화에 적응하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이 안개 낀 늪지대에서의 선택이 훗날 지구의 지배자가 될 종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굶주림이 두려움을 이기는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우두머리가 먼저 결단을 내린 듯 조심스럽게 나무 기둥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거친 나무 껍질을 꽉 움켜쥐고 있었지만 눈은 끊임없이 하얀 허공을 경계하며 흔들렸습니다. 뒤이어 다른 수컷들과 새끼를 낳은 암컷들이 차례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나무짚이 흔들리는 미세한 소리조차 천둥처럼 크게 들릴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들이 내려가는 길은 단순한 지상으로의 수직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익숙하고 안전했던 과거와의 영원한 결별이자 생존을 위한 위험한 도박의 서막이었습니다. 마침내 우두머리의 발바닥이 축축하고 차가운 진흙에 닿았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낯선 감촉에 그는 흠칫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지상은 나무 위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차가운 습기가 온몸을 감쌌고 곰팡이 냄새와 피비린내가 섞인 탁한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아직 두 발로 서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긴 팔을 땅에 짚은 채 엉거주춤한 자세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안개는 지상에서 더욱 짙고 무겁게 깔려 있어 바로 옆에 있는 동료의 모습조차 희미한 실루엣으로 만들었습니다. 땅은 불안정했고 그들의 마음 또한 그러했습니다. 시야가 완벽하게 차단된 상태에서 그들은 오직 본능적인 감각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미세한 공기의 흐름까지 읽으려 노력했습니다. 안개 속에서는 거리감이 상실되어 멀리 있는 위협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가까이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무리는 서로 흩어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낮은 소리로 후 하는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두꺼운 안개 벽에 막혀 멀리 퍼지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이 고립된 공간에서 그들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절대적인 고독을 느꼈습니다. 이동하던 중 우두머리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의 앞에는 거대한 짐승의 발자국이 진흙 위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직 물기가 마르지 않고 흙이 무너져 내리는 것으로 보아 놈은 조금 전 이곳을 지나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발자국의 크기와 깊이로 보아 무리 전체를 순식간에 몰살시킬 수 있는 압도적인 포식자였습니다. 공포가 전염병처럼 무리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털이 곤두서고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그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안개 속 어딘가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을지 모를 노란 눈동자를 상상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면서 안개는 붉은 핏빛을 띠다가 이내 잿빛 어둠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밤이 되면 이 늪지대는 완벽한 살육의 현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포식자들은 밤의 장막을 이용해 더욱 대담하고 은밀하게 접근해 올 것입니다. 무리는 서둘러 안전한 곳을 찾아야 했지만 이미 나무 위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낯선 지상에서 무방비 상태로 밤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죽음과도 같은 공포였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오자 안개는 춤추듯 일렁이며 그들의 시야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어둠은 그들을 더욱 옥죄어 왔습니다. 이동하는 와중에도 굶주린 잎들은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썩은 나무 등걸에서 찾아낸 벌레 유충 흙 묻은 식물의 뿌리, 심지어 다른 동물이 먹다 남긴 뼈에 붙은 부패한 살점까지 그들은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나무 위에서 먹던 달콤한 과일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비참하고 거친 식사였지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에너지원이었습니다. 어미는 씹어서 부드럽게 만든 뿌리를 새끼의 입에 넣어주며 불안한 눈으로 주위를 끊임없이 경계했습니다. 생존이라는 냉혹한 명제 앞에서 품이나 맛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빽빽한 갈대숲 사이에서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와는 명백히 다른 사리를 가진 존재의 의도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무리의 모든 동작이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그들은 숨을 멈추고 소리가 난 방향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하얀 안개 너머로 거뭇하고 거대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나타났다 사라졌지만 그 잔상은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그들의 냄새를 맡고 추적을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제 쫓고 쫓기는 잔인한 생존 게임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대형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덩치가 큰 수컷들이 바깥쪽을 둘러싸고 암컷과 새끼들을 중앙에 넣어 보호하는 원형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안개 속에서는 이 방어선조차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적은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었고 사방이 뚫린 평지에서 그들은 완벽하게 노출된 표적이었습니다.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면서 공기 중에는 땀 냄새와 공포의 호르몬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심리전은 육체적인 피로보다 더 빠르게 그들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고 공포는 그들의 발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자연은 결코 자비롭지 않습니다. 약한 자는 도태되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자는 가차없이 사라지는 것이 냉혹한 우주의 법칙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이 작은 영장류 무리는 진화의 거대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멸종한 수많은 종의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아니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 여정의 시발점에 서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살고자 하는 의지만큼은 그 어떤 생명체보다 강렬하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점점 더 좁혀져 왔습니다. 이제는 희미한 짐승의 누린내가 코끝을 스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무리의 구성원 중 가장 약한 개체가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다친 늙은 수컷이었습니다. 그는 무리를 따라잡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끈적이는 진흙탕은 그의 발목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무리는 그를 기다려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늙은 수컷은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 체념 섞인 슬픈 눈빛으로 멀어지는 동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안개가 그와 무리 사이를 가로막으며 잔인하게 시야를 지웠습니다. 그는 안개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개 속에서 짧고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와 뼈가 으스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음이 뒤따랐습니다. 포식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안개라는 커튼 뒤에서 은밀하게 사냥을 끝마쳤습니다. 무리는 그 끔찍한 소리를 듣고 더욱 속도를 높여 달아났습니다. 감히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진 동료의 죽음은
남은 자들에게 닥쳐 올 공포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짙은 안개는 그 모든 참혹한 광경을 삼켜버리고 다시금 고요한 침묵만을 흘려보냈습니다. 숲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지상은 보이지 않는 적들이 지배하는 미궁이었습니다. 안개는 거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들은 끝을 알 수 없는 하얀 어둠 속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짙은 안개보다 더 예리한 감각을 깨워야 했고 땅을 기어다니는 것보다 더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진화의 수레바퀴는 희생의 피를 윤활유 삼아 비로소 삐걱거리며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세상은 그들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동료의 비명이 안개 너머로 사라진 후 늪지대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폭풍 전의 고요와도 같은 숨막히는 압박감이었습니다. 늙은 수컷의 죽음은 무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그들이 지배하던 나무 위의 세상이 아니며 한순간의 방심이 곧 죽음으로 직결되는 살육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공포에 질린 무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젖은 땅을 박차고 나아갔지만 그들의 속도는 생존 본능만큼 빠르지 못했습니다. 낯선 지형과 익숙하지 않은 보행 방식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들이 밟고 있는 땅은 단단한 흙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쌓인 낙엽과 썩은 나무가 물과 뒤엉켜 만들어진 거대한 퇴적층 늪이었습니다.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발목까지 푹 빠지는 진흙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의 입처럼 그들을 빨아들였습니다. 차갑고 끈적거리는 진흙이 발가락 사이를 파고들 때마다 소름 끼치는 이질감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나무 위에서 가지를 움켜쥐는데 최적화되어 있던 그들의 굽은 발가락은 평평한 지면을 지탱하는 데 있어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었습니다. 진화는 아직 그들에게 늪지대를 건널 수 있는 완벽한 신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동 방식 또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아직 완전한 직립보행을 하지 못했기에 긴 팔을 이용해 주먹으로 땅을 짚는 너클 보행을 해야 했습니다. 울퉁불퉁한 돌과 날카로운 가시덤불이 섞인 바닥을 맨주먹으로 짚으며 나아가는 것은 끔찍한 고행이었습니다. 손등의 피부가 찢겨 피가 배어 나왔고 허리와 어깨 근육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가끔 상체를 일으켜 보려 했지만 짙게 깔린 안개는 허리 높이 위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일어서면 표적이 되고 엎드리면 장님이 되는 이 딜레마 속에서 그들은 땅바닥에 코를 박은 채 기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늪지대의 대기는 물을 잔뜩 머금은 솜처럼 무거워졌습니다. 호흡할 때마다 폐부 깊숙이 축축한 곰팡이 포자와 습기가 밀려들어와 기침을 유발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내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기침 소리 하나가 자신들의 위치를 적에게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미들은 새끼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고 수컷들은 거친 숨을 억지로 삼키며 목구멍에서 나는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죽였습니다. 생존을 위한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도 처절했습니다. 시각이 차단된 세상에서 청각과 후각은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졌습니다. 바람에 스치는 갈대 소리가 맹수의 발소리처럼 들렸고 늪지에서 올라오는 메탄가스 냄새가 피비린내처럼 느껴졌습니다. 뇌는 끊임없이 거짓 신호를 보내며 공포를 증폭시켰습니다. 바로 옆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놀라 무리 전체가 얼어붙었다가 그것이 작은 도마뱀이나 쥐였다는 사실을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극도의 긴장 상태는 육체적 피로보다 더 빠르게 그들의 정신력을 고갈시켰습니다. 신경줄이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진 채 그들은 보이지 않는 유령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늪지대의 생태계는 나무 위와는 전혀 다른 법칙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거대한 곤충들의 제국이기도 했습니다. 사람 손바닥만 한 잠자리떼가 안개 속을 뚫고 윙윙거리며 날아다녔고
독을 품은 지네와 정갈들이 썩은 나무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털이 없는 피부에 달라붙어 피를 빠는 거머리들은 떼어내도 끝없이 달라붙었습니다. 작은 고통들이 모여 거대한 괴로움이 되었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늙은 수컷처럼 안개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가 그들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자 안개는 칠흑 같은 어둠과 결합하여 완벽한 암흑을 만들어냈습니다. 달빛조차 두꺼운 수증기층을 뚫지 못해 희미하게 산란될 뿐이었습니다. 이제 시야는 자신의 손끝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제로에 가까워졌습니다. 무리는 서로의 털을 잡거나 채취를 맡으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앞서가는 동료의 엉덩이나 등을 놓치면 영원히 미아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그들은 끈으로 묶인 듯 밀착했습니다. 이 어둠 속 행군은 인류가 겪은 가장 길고 외로운 밤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과 안개가 모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늪지대에는 수백만 년 전부터 이러한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해온 사냥꾼들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마이오세의 거대 하이에나와 검치오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빛을 증폭시키는 반사판이 있어 희미한 빛으로도 사물을 식별할 수 있었고 축축한 코는 수 킬로미터 밖에 피 냄새를 감지해냈습니다. 발바닥의 두툼한 육구는 진흙 위를 걸어도 소리가 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영장류 무리에게 안개가 감옥이라면 포식자들에게 안개는 완벽한 사냥터이자 은신처였습니다. 포식자들은 무리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사냥감들이 공포와 피로에 지쳐 스스로 무너질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 깊은 살인자들이었습니다. 가끔 안개 사이로 번득이는 노란 눈동자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낮게 깔리는 으르렁거림이 들려왔지만 그 실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격전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감의 정신을 먼저 붕괴시키고 육체를 취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무리의 리더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을 감지하고 털을 곤두세웠지만 허공에 대고 위협을 가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무리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새끼를 낳는 암컷들의 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그들은 쉴 곳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뚫린 늪지대, 어디에도 몸을 숨길 만한 동굴이나 바위는 없었습니다. 결국 리더는 얕은 무릉덩이로 둘러싸인 약간 높은 언덕을 임시 거처로 정했습니다. 물이 자연적인 방어막이 되어주길 기대했지만 그것은 얄팍한 희망사항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둥글게 모여 앉아 서로의 천을 나누며 떨리는 몸을 진정시켰습니다. 잠이 쏟아졌지만 누구도 감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밤이슬이 털을 적시고 뼛속까지 시려왔습니다. 배고픔이 다시 찾아왔지만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독초와 썩은 고기뿐이었고 그마저도 어둠 속에서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새끼가 배고픔에 칭얼거리자 어미는 마른 젖꼭지를 물리며 필사적으로 달랬습니다. 새끼의 울음소리가 안개 밖으로 새어나가는 순간 죽음이 찾아올 것임을 알기에 어미의 손길은 거칠고 다급했습니다. 이 비참한 밤 그들은 자연의 가장 밑바닥에서 생존의 의미를 되묻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세한 바람의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썩은 냄새 대신 비릿하고 톡 쏘는 짐승의 누린내가 훅 끼쳐왔습니다. 리더가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오직 흐르는 안개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본능은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안개 속에서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갈대가 꺾이는 소리가 아니라 털 가죽이 풀이 패스치는 부드러운 마찰음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 아니 셋 이상의 존재가 그들을 에워싸고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한 순간 무리의 가장자리에 있던 젊은 암컷 하나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무리의 경계를 서고 있었는데 안개 속에서 튀어나온 거대한 앞발이
그녀의 목덜미를 낚아챈 것입니다. 소리 없이 그리고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서 있던 자리에는 깊게 패인 발자국과 몇 방울의 핏자국만이 남았습니다. 늙은 수컷의 죽음이 요란한 경고였다면 이번 죽음은 침묵의 암살이었습니다. 동료가 바로 옆에서 증발해버린 상황에 무리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은 영리했습니다. 그들은 무리의 결속력을 깨뜨리기 위해 가장자리부터 하나씩 떼어먹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안개는 그들의 모습을 감춰주는 망토였고 소리는 그들의 위치를 교란하는 도구였습니다. 무리는 서로의 팔을 꽉 움켜쥐며 안으로 더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좁혀오는 포위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는 아까 사라진 암컷의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살아남은 자들에게 들려주는 잔혹한 자장가와도 같았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리더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곳에 머물며 하나씩 잡아먹힐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포위망을 뚫고 나갈 것인가?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나무 위에서의 평화로웠던 시절은 영원히 끝났고 이제는 이 척박한 땅에서 피를 흘리며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그는 굵은 나뭇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도구라고 부르기엔 조잡했지만 그것은 인류가 자연에 대항해든 최초의 무기였습니다. 리더는 낮은 괴성을 지르며 무리를 독려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동료들에게 일어서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엎드려 있으면 죽는다. 서서 맞서야 한다. 비록 두 발로 서는 것이 불안정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안개 너머의 적들도 무리의 기류가 바뀐 것을 감지했습니다. 장난감처럼 다루던 먹잇감이 방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포식자들은 흥분과 경계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낮은 으르렁거림이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이제 안개는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과 사를 가르는 경계선이자 인류가 넘어야 할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그 벽 너머에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진 괴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생명체가 발휘하는 마지막 저항 본능이 그들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털 굶주림에 들어간 바의 공포로 확장된 동공. 이 초라한 행색의 영장류들은 700만 년 전에 그 밤 역사상 처음으로 운명에 맞서기 위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동이 트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안개는 거칠 줄 몰랐고 늪지대의 밤은 길고도 잔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막연한 공포는 구체적인 적의로 바뀌었고 수동적인 기다림은 능동적인 방어 태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잃어버린 동료의 빈자리는 슬픔 대신 분노로 채워졌습니다. 이제 곧 안개 속에서 놈들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늪지대는 피로 물든 전장이 될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은 그렇게 떨리는 다리로 진흙을 딛고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지루하고 끔찍했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새벽은 희망찬 황금빛이 아니라 죽음을 품은 차가운 잿빛이었습니다.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솟아오르면서 대기의 온도가 미세하게 상승했고 그 결과 늪지대의 안개는 밤새 더욱 두꺼워져 우유처럼 하얗고 불투명한 벽을 형성했습니다. 가시거리는 이제 자신의 팔을 뻗은 거리조차 확보되지 않을 만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사위는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고 밤새 그들을 괴롭히던 포식자들의 발소리도 뚝 끊겼습니다. 그러나 무리의 리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냥꾼이 물러간 것이 아니라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몸을 낮추고 근육을 수축시키는 폭발 직전의 정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순간 하얀 안개 장막이 거칠게 찢어지며
악몽이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소리도 없이 접근한 그림자는 순식간에 거대한 질량이 되어 무리의 중앙을 덮쳤습니다. 그것은 마요새의 최상위 포식자 검치호였습니다. 놈의 송곳니는 단검처럼 길고 날카로웠으며 근육질의 어깨는 황소처럼 육중했습니다. 녀석은 안개라는 은신처를 이용해 먹잇감의 코앞까지 접근한 뒤 폭발적인 속도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무리의 방어선은 종이장처럼 찢겨나갔고 대형은 순식간에 붕괴되었습니다. 놈의 첫 번째 공격에 젊은 수컷 하나가 목덜미를 물린 채 허공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비명지를 틈도 없이 척추가 끊어지는 둔탁한 소리만이 안개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혼란과 공포가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동료의 피가 따뜻한 안개와 섞여 얼굴 위로 튀었습니다. 본능은 도망쳐라 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흩어져서 늪지대 깊숙한 곳으로 숨으라는 원초적인 공포의 명령이 뇌를 지배하려 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개체는 패닉에 빠져 대열을 이탈해 안개 속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개 속으로 혼자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놈의 동료들이 매복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공포에 질려 흩어지려는 무리를 향해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뭉쳐라. 흩어지면 죽는다. 그것은 언어가 아닌 생존을 위한 절박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리더는 손에 쥔 굵은 나뭇가지를 머리 위로 치켜들었습니다. 날카로운 발톱과 강철 같은 턱을 가진 맹수 앞에서 썩은 나뭇가지 하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막대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연장이자 신체의 한계를 도구로 극복하려는 지성의 첫 번째 발현이었습니다. 리더는 도망가는 대신 피를 흘리며 쓰러진 동료를 밟고 서서 검치호를 향해 막대기를 휘둘렀습니다. 허공을 가르는 바람소리가 놈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녀석은 피 묻은 입가를 실룩이며 건방진 먹잇감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란 눈동자가 사리로 번득였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다른 수컷들도 하나둘씩 용기를 냈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널려있는 돌멩이와 진흙 덩어리를 집어들고 짐승을 향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큰 타격을 주지는 못했지만 쏟아지는 돌세례는 포식자를 당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녀석이 사냥했던 초식 동물들은 등을 보이고 도망치기에 바빴지 이렇게 떼를 지어 방역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리는 괴성을 지르며 제자리에서 콩콩 뛰었고 나뭇가지를 흔들어 자신들의 몸집을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수십 개의 그림자가 일렁이자 검치호는 잠시 공격을 멈추고 주춤거렸습니다. 그러나 맹수의 본능은 곧 전열을 재정비했습니다. 녀석은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공기를 진동시키며 다시 공격 태세를 갖췄습니다. 놈은 가장 앞에서 설치는 리더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뒷다리에 힘을 모으고 도약하려는 찰나 리더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놈의 미간을 향해 있는 힘껏 나뭇가지를 내리쳤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나뭇가지가 부러져 나갔습니다. 물론 두꺼운 두개골을 가진 맹수에게 치명상은 아니었지만 그 충격은 녀석의 공격 타이밍을 뺏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다른 동료들이 합세하여 놈의 꼬리와 뒷다리를 잡아당기거나 흙을 뿌려 시야를 가렸습니다. 이것은 잘 훈련된 군대의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처절하고 지저분한 개싸움이었습니다. 진흙탕 위에서 서로 뒤엉켜 뒹굴며 물고 뜯고 핥히는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영장류의 무기는 날카롭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쪽수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한 명이 물리면 다른 둘이 달려들어 놈의 눈을 찔렀고 놈이 발톱을 휘두르면 다른 셋이 놈의 주위를 분산시켰습니다.
안개는 피아를 구분하기 힘들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무리의 난잡한 움직임을 맹수에게 더 큰 위협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늪지대의 진흙은 붉은 피와 섞여 점점 더 질척거리는 죽음의 웅덩이로 변해갔습니다. 검치오는 당황했습니다. 사냥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털뭉치들을 잡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예상보다 컸습니다. 놈의 코는 돌멩이에 맞아 피가 흘렀고 옆구리는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찔려 따끔거렸습니다. 야생에서 부상은 곧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포식자들은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녀석은 거칠게 몸을 털어달라붙은 원숭이들을 떨쳐냈습니다. 그리고 위협적인 포효를 한 번 더 내지른 후 뒷걸음질치며 안개 속으로 서서히 물러났습니다. 놈의 노란 눈은 끝까지 리더를 노려보며 오늘은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맹수가 완전히 안개 속으로 사라진 후에도 무리는 한참 동안 그 자세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놈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경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바람소리만이 갈대밭을 스치고 지나가자 그제야 긴장이 풀린 몇몇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진흙과 땀 그리고 동료의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 방금 겪은 공포의 잔상이 너무나 커서 기쁨을 느낄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바닥에는 처참하게 찢겨 죽은 동료의 시체가 붉은 진흙 속에 반쯤 파묻혀 있었습니다. 이번 전투에서의 승리는 단순한 생존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비록 희생을 치렀지만 거대한 포식자를 물리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유전자에 깊이 각인될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함께라면 강하다.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진리가 그들의 뇌리에 새겨졌습니다. 리더는 부러진 나뭇가지를 버리지 않고 다시 챙겼습니다. 이제 그 막대기는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니라 힘의 상징이자 생존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안개가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중천으로 떠오르며 강력한 빛을 쏘아보내자 두꺼웠던 수증기층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확보되자 전투의 현장은 더욱 참혹하게 다가왔습니다. 붉게 물든 갈대밭과 지식여진 진흙바닥은 이곳에서 얼마나 치열한 생존 투쟁이 벌어졌는지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죽은 동료의 곁으로 다가가 잠시 냄새를 맡고 털을 골라주며 작별 의식을 치렀습니다. 슬퍼할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피 냄새를 맡고 또 다른 포식자가 오기 전에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리더는 다시 무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부상당한 동료를 부축하고 새끼들을 등이나 배에 매달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전날 밤의 공포에 질린 눈빛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야생의 도끼와 살아남은 자의 강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늪지대가 주는 공포를 알았지만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는 법도 조금씩 터득해 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것은 그들을 마비시키는 족쇄가 아니라 더욱 민첩하게 움직이게 하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이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안개가 걷히면서 저 멀리 희미하게 땅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늪지대가 끝나고 마른 땅이 시작되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그곳은 숲도 아니고 늪도 아닌 드넓게 펼쳐진 사바나 초원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까지 가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했습니다. 발바닥은 찢어지고 근육은 경련을 일으켰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것은 곧 죽은 동료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 너머의 세상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적어도 이 지옥 같은 안개 감옥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걸음걸이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손을 짚으며 걷던 방식에서 조금씩 상체를 곧게 세우려는 시도가 빈번해졌습니다.
안개 위로 고개를 내밀어 적을 확인했던 경험 두 손으로 무기를 들고 싸웠던 기억이 그들의 신체 구조를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두 발로 선다는 것은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두 손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들은 진화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열쇠를 쥐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유인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사였고 생존자였으며 미래의 인류였습니다. 붉은 진흙을 뒤집어 쓴 채 묵묵히 걸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숭고하기까지 했습니다. 700만 년 전의 어느 날 이름 없는 늪지대에서 벌어진 이 작은 전투는 역사책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게 만든 가장 위대한 승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거친 숨소리가 늪지대의 바람에 섞여 아득한 전설처럼 흩어져 갔습니다. 무리는 안갯띠를 뚫고 고지대로 향했습니다. 발 밑의 감촉이 질척한 진흙에서 딱딱하고 거친 흙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정감이었습니다. 리더가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이 지나온 길은 하얀 안개 속에 잠겨 보이지 않았고 그 안에는 잃어버린 동료들의 영혼이 갇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짧게 포효하며 죽은 자들을 위로했고 다시 앞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안개 대신 뜨거운 태양과 끝없는 초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직립보행의 시대가, 인류의 시대가 저 지평선 너머에서 그들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진흙의 늪지대를 벗어나자 지면은 서서히 단단하고 건조한 흙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감촉이 질척거림에서 거칠고 뜨거운 열기로 변하면서 무리는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짙은 안개는 이제 희미한 연기처럼 흩어졌지만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끝없이 펼쳐진 키 큰 풀들의 바다, 사바나였습니다. 사람의 허리 높이를 훌쩍 넘는 황금빛 갈대와 거친 풀들은 시야를 가리는 또 다른 장벽이었습니다. 숲에서는 나무가 늪에서는 안개가 시야를 막았다면 이곳에서는 식물 그 자체가 그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사지보행을 하는 그들의 눈높이에서는 오직 눈앞의 풀줄기만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이 새로운 환경에서 기존의 이동 방식인 너클 보행은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네 발로 기어서는 풀숲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람의 풀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것이 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풀숲에 몸을 숨긴 표범이 다가오는 것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무리는 공포에 질려 자꾸만 멈춰 섰고 그때마다 본능적으로 상체를 일으켜 주위를 살폈습니다.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소모적인 행동은 엄청난 체력을 요구했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늪지대에서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진화의 압력은 그들의 신체에 고통스러운 변화를 강요했습니다. 척추를 곧게 펴고 골반을 틀어 두 다리로 체중을 지탱하는 것은 해부학적으로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허리 근육은 끊어질 듯 비명을 질렀고 무릎 관절은 낯선 하중을 견디느라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감수하고 완전히 일어선 순간 그들에게 펼쳐진 세상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흔들리는 풀숲 위로 머리를 내미는 순간 시야는 수백 미터, 아니 수킬로미터 밖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저 멀리 물을 마시는 영양대와 그들을 노리는 사자들의 움직임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각 정보의 획득이 아니라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정보의 우위를 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발로 걷는다는 것은 에너지 효율 면에서도 혁명이었습니다. 자결하는 아프리카의 태양 아래서 네 발로 걷는 것은 뜨거운 지열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직립을 하면 태양을 받는 면적이 줄어들고 지면의 열기에서 머리를 멀리 떨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람을 더 잘 맞을 수 있어 천조절에 유리했습니다. 이 생리학적 이점은 그들이 더운 대낮에도 이동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포식자들이 더위를 피해 그늘에서 쉬는 시간. 인류의 조상은 뜨거운 태양을 머리에 이고 묵묵히 걸으며 생존의 영토를 넓혀 나갔습니다. 땀샘이 발달하고 털이 점차 가늘어지는 진화의 과정이 이 시기부터 가속화되었을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변화는 바로 손의 해방이었습니다. 네 발로 걸을 때 손은 체중을 지탱하는 이동수단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두 발로 서게 되면서 앞발은 손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자유로워진 손은 이제 무언가를 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늪지대에서 챙겨온 몽둥이 던질 수 있는 돌멩이, 그리고 이동 중에 발견한 먹거리를 손에 들고 운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동물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혁신이었습니다. 먹이를 그 자리에서 먹어치우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가져가 가족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생존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리의 리더는 이제 이동할 때 항상 선두에서 두 발로 걷기를 고집했습니다. 비록 그 걸음걸이는 휘뚱거리고 불안정했지만 그의 높은 시야는 무리의 레이더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는 가끔 멈춰서서 미어캣처럼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의 눈에 저 멀리 풀숲이 비정상적으로 흔들리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다른 움직임, 그것은 매복한 포식자의 신호였습니다. 과거라면 영문도 모른 채 접근했다가 기습을 당했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리더는 조용히 방향을 트는 수신호를 보냈고 무리는 위험 지역을 크게 우회하여 안전하게 지나갔습니다. 전투 없이 승리하는 법, 이것이 직립이 가져다준 지혜였습니다. 손에 든 도구의 사용도 정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방어용 무기였던 나뭇가지가 이제는 땅을 파는 도구로 진화했습니다. 건기의 메마른 땅 속에는 수분과 영양분을 머금은 뿌리 식물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냄새를 맡고도 땅을 팔 수 없어 지나쳤지만 자유로운 손과 도구를 가진 이들은 딱딱한 흙을 파헤쳐 귀중한 식량을 얻어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캐낸 고구마 같은 덩이줄기는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는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도구의 사용은 뇌를 자극했고 자극받은 뇌는 더 나은 도구를 고안해내는 긍정적 피드백의 순환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새끼를 아는 어미들에게도 직립은 축복이었습니다. 네 발로 걸을 때는 새끼가 어미의 털을 잡고 매달려야 했기에 어미의 이동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새끼가 떨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미는 한 손으로 새끼를 안전하게 품에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먹이를 채집하며 두 발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품에 안긴 새끼는 어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정서적 안정을 얻었고 어미의 높은 시야를 공유하며 일찍부터 세상을 배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양육 방식의 변화는 새끼의 생존율을 높이고 뇌 발달에 필요한 긴 유년기를 보장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직립보행으로의 전환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좁아진 골반은 출산의 고통을 가중시켰고 무거운 머리를 지탱하는 목과 허리에는 만성적인 디스크 질환이라는 진화의 대가가 따랐습니다. 내장이 아래로 쏠리면서 탈장과 같은 질병에도 취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체적 결함들은 직립이 주는 압도적인 생존 이점에 비하면 사소한 비용에 불과했습니다. 자연은 완벽한 신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에 충분한 신체를 선택합니다. 뒤뚱거리는 걸음과 요통은 그들이 멸종을 피하고 지구의 지배자로 나아가기 위해 지불해야 했던 입장권이었습니다. 어느 날 무리는 거대한 흰개미 집을 발견했습니다. 과거라면 그저 지나쳤을 흙무더기였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호기심 많은 젊은 개체가 나뭇가지를 개미굴 구멍에 쑤셔 넣었습니다. 잠시 후 막대를 빼내자 흰개미들이 다닥다닥 붙어 나왔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훌륭한 간식이었습니다. 도구를 이용한 채집은 사냥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다른 개체들도 서툰 솜씨로 나뭇가지를 주워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의 전파 학습과 모방. 이것은 단순한 본능적 행동을 넘어 문화라는 거대한 흐름이 싹트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초원의 밤은 숲보다 더 위험하고 추웠습니다. 몸을 숨길 나무가 없었기에 그들은 서로의 등을 맞대고 지상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보초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모두가 잠든 사이 한두 명의 수컷이 교대로 일어나 주위를 경계했습니다. 두 발로 서서 어둠 속을 응시하는 파수꾼의 존재는 무리에게 깊은 잠을 선물했습니다. 사회적 역할 분담이 명확해지면서 집단의 결속력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잠들 때 동료가 나를 지켜준다는 신뢰. 그것은 인류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 계약이었습니다. 때로는 경쟁자들과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같은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 떼나 개코 원숭이 무리와 조우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무리의 수컷들이 일제히 두 발로 일어서서 가슴을 두드리고 손에 든 돌과 나뭇가지를 휘두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직립한 영장류의 키는 표범보다 훨씬 커 보였고 손에 든 무기는 위협적이었습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크고 낯선 존재를 두려워합니다. 하이에나들은 킬킬거리며 주위를 맴돌다 결국 꼬리를 내리고 물러갔습니다. 직립은 그들의 물리적 크기뿐만 아니라 존재감의 크기마저 확장시켰습니다. 태양이 지평선 가까이 내려앉을 무렵 리더는 높은 바위 위에 올라섰습니다. 석양빛을 받아 길게 늘어진 그의 그림자는 거인처럼 초원을 덮었습니다. 그는 안개 낀 늪지대에서 기어다니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기억은 생존의 본능 아래 깊이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펴진 무릎의 시원함, 꼿꼿한 척추의 당당함,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시야가 주는 해방감을. 그는 이제 땅을 내려다보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과 맞닿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안개 속의 공포는 그들을 땅으로 내려오게 만들었고 초원의 풀숲은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시련이 올 때마다 그들은 죽는 대신 변화를 택했습니다. 뇌 용량은 아직 침팬지와 비슷했지만 그들의 하드웨어는 이미 혁신적인 업그레이드를 마쳤습니다. 두 손과 두 발, 그리고 세상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눈. 이 강력한 도구들을 갖춘 이상 그들은 이제 어디로든 갈 수 있었습니다. 저 먼 지평선 너머 아직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이 그들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하며 걷는 자 도구를 쥔 자, 그리고 서로를 지키는 자였습니다. 사일란트로푸스 차덴시스 혹은 그 이후에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 걷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태양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들의 발자국 하나하나가 역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진화의 카운트다운은 끝났고 이제 본격적인 인류의 대서사시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태양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자 사바나의 대지는 붉은 금빛으로 타올랐습니다. 그토록 그들을 괴롭히던 축축하고 음산한 안개는 이제 저 멀리 뒤편의 계곡 아래로 밀려나 희미한 띠처럼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무리는 건조하고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언덕 위에 섰습니다. 그들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던 곰팡이 냄새는 사라지고 마른 풀 향기와 흙내음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날씨가 갠 것이 아니었습니다. 700만 년 전 인류의 조상이 마침내 숲과 늪이라는 과거의 자궁을 벗어나 광활하고 냉혹하지만 기회로 가득 찬 새로운 세상으로 완전히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발바닥은 이제 더 이상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자갈과 뜨거운 모래, 거친 가시덤불을 밟으며 굳은 살이 박히고 가죽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처음 늪지대를 벗어날 때만 해도 피투성이었던 상처들은 암으로 흉터가 되었고 그 흉터는
이 거친 대지를 정복했다는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장거리 이동에 적합하도록 질기고 튼튼하게 발달했으며 발가락은 더 이상 나뭇가지를 잡기 위해 벌어져 있지 않고 땅을 박차고 나아가기 위해 앞쪽으로 가지런히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체는 환경의 조각칼에 의해 생존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깎여 나가고 있었습니다. 무리의 사회적 결속력 또한 늪지대의 시련을 겪으며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과거 숲시절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생존을 위해 철저한 집단주의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먹이를 찾으면 혼자 구석에 숨어서 먹지 않고 큰 소리로 동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냥에 성공하거나 식물 뿌리를 캤을 때 가장 약한 개체와 어미들에게 먼저 식량을 양보하는 모습도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이타주의는 도덕적 각성이 아니라 집단의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곧 나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냉철한 계산과 본능의 산물이었습니다. 나에서 우리로의 의식 확장은 인류가 가진 가장 강력한 생존 무기가 되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며 겪었던 공포는 그들의 뇌리에 깊은 트라우마로 동시에 귀중한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소리만 들어도 그것이 바람인지 포식자인지 본능적으로 구별해냈습니다. 어둠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은 그들을 더욱 신중하게 만들었고 밤에는 반드시 안전한 거처를 마련하거나 불침번을 세우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두운 골목길이나 안개 낀 밤에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은 바로 700만 년 전 이 늪지대에서 살아남은 조상들이 우리 유전자에 새겨놓은 생존 경보장치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들의 눈앞에는 끝없는 지평선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숲에서는 나무에 가려 볼 수 없었고 늪에서는 안개에 가려 볼 수 없었던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저 지평선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이 초원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을 안주보다는 모험을 택했습니다. 리더가 먼저 지평선을 향해 발을 내디뎠고 무리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정착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하며 새로운 자원을 찾아 나서는 유목의 본능이 인류의 피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의 뇌 용량은 여전히 작았고 언어는 단순한 괴성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의 유인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지적인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문제에 부닥치면 도구를 사용하여 해결하려 했고 위험이 닥치면 협동하여 대처했습니다. 이러한 행동 양식의 변화는 뇌의 급격한 진화를 촉진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손을 사용함으로써 뇌가 발달하고 발달한 뇌는 더 정교한 손놀림을 가능하게 하는 이 거대한 진화의 수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는 가속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걷는 이 길이 훗날 문명이라는 거대한 탑을 쌓는 기초공사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태양은 점점 더 뜨겁게 타올랐고 아프리카의 건기는 혹독했습니다. 물을 찾지 못해 며칠을 헤매기도 했고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는 동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숲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개 낀 늪지대가 유혹하듯 손짓했지만 그곳은 과거의 무덤일 뿐 미래의 터전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은 동료는 흙으로 돌아가 대지의 걸음이 되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그 슬픔을 딛고 또다시 걸었습니다. 끈질긴 생명력, 그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적응해내는 그 지독한 적응력이야말로 이 작고 약한 영장류가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보이지 않는 적들은 안개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갑작스러운 기후변화, 식량의 고갈 등 수많은 위협이 그들의 여정 내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700만 년 전 그날 밤 짙은 안개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공포를 이겨냈던 그 기억은 그들을 지탱하는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배웠습니다. 혼자라면 잡아먹히지만 함께라면 호랑이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이 단순한 진리는 수백만 년의 세월을 관통하여 오늘날까지 인류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 이들의 후손들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되고 호모 하빌리스를 거쳐 호모 에렉투스로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들은 더 정교한 석기를 만들고 불을 다루며 마침내 아프리카를 떠나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위대한 여정의 시작점에는 바로 이들 사헬란트로푸스, 차덴시스의 용기 있는 첫걸음이 있었습니다. 멸종의 위기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두 발로 일어서서 안개를 뚫고 나온 그들의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의 인류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안개 속 생존자들의 빚진 후손들입니다. 사바나의 높은 풀숲 사이로 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바람 소리는 마치 다가올 미래를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리더는 잠시 멈춰서서 바람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우기가 시작되고 메마른 대지는 다시 생명력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숲에서는 나무짚에 가려 조각난 하늘만 보였지만 이곳에서는 탁 트인 푸른 하늘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는 가슴을 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공기였고 가능성의 숨결이었습니다. 어미 품에 안긴 어린 새끼가 손을 뻗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어미는 새끼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 새끼의 눈에 비친 세상은 숲과 늪의 어두침침함이 아니라 빛과 색으로 가득 찬 경이로운 세상일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 세대보다 더 잘 걸을 것이고 더 멀리 볼 것이며 더 똑똑해질 것입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생명의 릴레이는 이렇게 척박한 땅 위에서 희망이라는 바통을 주고받으며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포식자도 그 어떤 대재앙도 이 끈질긴 생명의 흐름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안개는 이제 완전히 걷혔습니다. 태양 아래 드러난 세상은 잔혹하리만큼 선명했습니다.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냉혹한 무대 위에서 우리의 주인공들은 주인공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은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그들의 그림자는 태양을 등지고 길게 뻗어 대지를 덮었습니다. 그 그림자의 끝이 닿는 곳, 그것이 바로 그들이 나아가야 할 미래였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그러나 단호하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뚜벅뚜벅. 진흙이 아닌 단단한 대지를 밟는 그 소리는 역사의 심장 박동과도 같았습니다. 700만 년 전에 어느 날 안개를 뚫고 나온 이들의 뒷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영웅도 아니었고 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고 싶어 발버둥 쳤던 겁 많고 약한 생명체였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떨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그 평범한 용기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두 발로 서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 옛날 당신의 할아버지의 그 먼 조상이 안개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혈관 속에 흐르는 피에는 그날의 안개 냄새와 뜨거운 태양의 기억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 화면 가득 태양이 떠오르며 눈부신 역광을 만들어냅니다. 그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무리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네 발로 기지 않습니다. 척추를 곧게 펴고 정면을 응시하며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서툴고 위태로워 보이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수많은 발자국이 대지 위에 찍히며 길을 만듭니다. 그 길이 700만 년을 이어져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까지 닿아 있습니다. 안개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위대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